자, 저번 주에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했는지, 그리고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A계의 수소 원자의 핵이 융합을 해서 B계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다고 했었죠. 이때 A와 B 알맞은 숫자를 쓰라고 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죠. 수소 원자 핵 몇 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 몇 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다들 몇 개였는지 기억하나요? 한번 우리 채팅창에 답을 적어볼까요? A는 숫자가 몇이고 B가 숫자가 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좋습니다. 자, A는 숫자가 4고요. B는 1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은 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 하나와 이 질량이 변하면서 질량 손실은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방출된 에너지가 우리 눈에는 별빛으로 보인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별의 진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은 그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별이 진화를 함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선행학습을 통해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잠시 그 개념은 넣어두고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와 산소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말이 써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와 그리고 산소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편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표면 온도랑 중심 온도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표면, 이 바깥 부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 온도는 이 별의 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약 1000만 켈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주계열성에서 지난 시간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오면서 중력 수축을 계속하게 되는데 중력 수축을 하면서 별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별의 중심 부분, 그러니까 별의 핵 부분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주계열성 시기를 지나게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별에는 수소가 가장 많은 원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심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중심 핵 부분이 아닌 이 주변 부분, 별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수소로만 채워져 있을 텐데, 이 부분에는 수소가 있기는 하지만 융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라고 했고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라고 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온도 조건이 1000만 켈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포함한 어떤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수소 원소가 그냥 별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별 자체의 중력이 내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이 별은 동그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계열성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영소가 중단이 되고 바깥으로 향한 압력, 바깥으로 향했던 이 내부 압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중력 작용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 중력에 의해 별이 수축되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없어졌으니 안으로 모이는 중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별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력 수축이 진행이 되면서 별의 온도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중력 수축으로 인한 온도의 상승으로 이 중심 온도가 1억 켈빈에 이르게 되면은 헬륨 핵 3개가 동시에 충돌을 해서 탄소 핵을 만드는 헬륨 연소, 즉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별의 표면 온도는 약 3000켈빈이고 중심 온도는 1억 켈빈이 됩니다. 이때 보면 이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상태를 보면 이 헬륨 핵이 있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이 헬륨 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 이후에는 헬륨 핵이 다시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역시 이 헬륨 핵 주변에는 수소가 있게 되는데 이미 이 중심부의 온도는 1억 켈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헬륨 핵 바로 바깥 부분에 있는 부분도 온도가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바깥 부분은 역시 별의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이 경계선 바깥 부분은 중력의 범위 밖이라서 팽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는 이 단계에 이 시기가 되면은 계속 커지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별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 색깔을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였어요. 우리 태양을 보는 것처럼 이 별은 이 주계열성 상태의 별은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주계열성 이후에 별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륨 연소가 중단이 될 거예요. 헬륨 핵에 있던 헬륨이 소진이 되면은 이제 탄소 핵만 남게 되는데 이 탄소 핵이 만들어지면은 이 별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헬륨이 소진이 되면은 탄소 핵이 남게 되는데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탄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알고 이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계열성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주계열성 시기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 원자 핵이 헬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주계열성 이후에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 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바깥층은 가열되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팽창을 하고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중력 수축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어서 탄소 그리고 혹은 산소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헬륨이 고갈이 되어서 탄소핵이 생성이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핵융합이 중단된 후에 별의 중심부는 다시 수축을 하고 바깥층은 팽창을 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성운이 됩니다. 이때 원소들이 성운이 되면서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게 되고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어졌던 이 우주에 드디어 헬륨 이후에 탄소 그리고 산소라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있어요. 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드디어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도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헬륨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소수가 모두 소진이 되고 헬륨 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중력 수축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력 수축이 되고, 또 다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후로 이 중력 수축과 핵융합 반응이 번갈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그리고 뭐 네온, 마그네슘 쭉쭉쭉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생성이 돼요. 다시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이 돼서 탄소기 생성된 이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해서 점차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마침내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왜 철까지만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철 원자 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바로 철입니다. 왜냐하면 철 원자 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아무리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철의 원자 핵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매우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끝으로 원소의 생성이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의 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계속 진화가 좀 더 진행이 되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이 되면은 급격히 수축하다가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왜 초신성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갑자기 하늘에 엄청 밝은 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매우 밝은 새로운 별이다 라는 뜻으로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서 우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이나 구리, 우라늄 등의 매우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개성운에 있는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 초신성 잔해에서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그 남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성운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뭐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금, 뭐 구리 등, 뭐 우라늄 등등등 무거운 원소들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신성 폭발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신성들의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생겨난 원소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김수현만 별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별에서 온 그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생성이 되려면 이 별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자, 답은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곧 1차 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태양계의 형성 과정과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까지는 시험 범위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성을 나갈 수 있을지는 진도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풍부하게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PPT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묶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보니까 파일이 하나씩밖에 안 올라가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학습자료실에 과학탐구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1학년 통합과학, 1차 고사 학습자료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학습자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나눠주는 학습지랑 빈칸 넣기 한 학습지랑 그리고 이 PPT 자료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완자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완자에 있지만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딱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하려면 평소에 수업을 잘 들었어야겠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분명히 1차 고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